안녕하세요. 보내지 못한 편지를 전해드리는 민서입니다. 어떤 편지는 59년을 기다립니다. 1964년 8살 소녀가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동대문 시장 사람들 틈에서. 그 후 59년, 소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홀로 아이를 키웠고 67세가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딸을 입양하기로 했어요. 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59년 동안 얼어붙었던 뭔가가 깨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찾을 수 없는 엄마에게 닿을 수 없는 편지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숙 씨, 67세 여성이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엄마, 오늘 아들이 왔어요. 며느리랑 둘이서요.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인가 보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둘이 헤어진다는 건 아니겠지?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아이 입양하기로 했어.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엄마, 그 순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이냐, 딸이냐? 물었더니 아들이 딸이에요 하며 나지막히 말을 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미안해요 어머니. 손자가 아니라 손녀라서 실망하셨죠? 그러는데요. 그때였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가 어때서? 딸이면 어떠냐? 엄마,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평생 딸이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아팠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있네요. 창밖은 어둡고 12월의 밤이라 그런지 찬바람이 부네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엄마한테요. 59년 만에요. 손이 떨려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9년 동안 한 번도 쓰지 못했던 편지를 오늘따라 왜 쓰고 있는지. 아마도 오늘 아들이 딸을 입양한다고 했을 때 문득 엄마가 생각났나 봐요. 엄마, 제가 평생 품고 살았던 질문이 있어요. 나는 딸이어서 버려진 걸까? 8살 때부터 지금까지 59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날이 1964년 11월이었어요. 엄마, 기억하세요? 가을이 끝나가던 때였죠. 우리 둘이서 동대문 시장에 갔었잖아요. 엄마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날 엄마 손이 참 따뜻했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엄마는 청가게 앞에서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지루했지만 괜찮았어요.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도둑이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엄마 그 순간 손을 놓쳤어요. 제가 놓친 건지 엄마가 놓친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엄마! 불렀는데 목소리가 묻혔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엄마가 안 보였어요. 키 작은 8살 아이 눈높이에는 어른들 허리랑 다리만 보였거든요. 저는 울면서 엄마를 찾아다녔어요. 엄니! 엄니! 그때는 엄마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다리가 아팠어요. 목이 쉬었어요. 그때 경찰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애야, 엄마 잃어버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면서요. 경찰 아저씨가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어요. 엄마가 곧 올 거야. 여기서 기다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엄마가 곧 올 거라고,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파출소 형광등 불빛만 밝았죠. 경찰 아저씨가 빵이랑 우유를 줬어요.
먹어라. 저는 안 먹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단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엄마는 안 왔어요. 경찰 아저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제게 말했어요. 너 갈 곳이 생겼어. 거기 가면 밥도 주고 잘돼도 있대. 저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큰 대문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거기가 고아원이었다는 걸요. 처음 며칠은 엄마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거든요. 엄마가 날 찾으러 올 거야.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엄마는 안 왔어요. 고아원 선생님이 제 이름을 물었어요. 정숙이요. 성은? 모르겠어요. 엄마가 저를 그냥 정숙아라고만 불렀거든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럼 김정숙으로 하자. 다른 아이들이 물었어요. 너 엄마 어디 갔어? 시장에서 잃어버렸어. 거짓말, 버려진 거지? 저는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비웃었어요. 잃어버리면 경찰한테 찾으러 오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오잖아. 그때부터였어요, 엄마. 버려졌다는 말이 제 머리에 박힌 게. 정말 그런 걸까요? 엄마가 날 일부러 두고 간 걸까요? 어느 날 고아원에 새 아이가 왔어요. 6살쯤 된 여자아이였죠. 울면서 왔어요. 엄마, 엄마 부르면서요. 밤에 그 아이가 자면서 중얼거렸어요. 오빠는 데리고 갔는데 나는 왜? 아침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 엄마가 재혼하면서 아들만 데리고 갔대. 딸은 두고 갔대나? 요즘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엄마,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그래서 엄마가 안 온 거구나. 나는 딸이니까. 고아원에서 들었어요. 수없이 많이요. 딸은 키워봤자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야. 아들 하나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야. 여자애들은 공부시켜봤자 소용없어. 그때부터 저는 믿게 됐어요. 나는 딸이어서 버려진 거야. 아들이었으면 엄마가 찾으러 왔을 거야. 10년을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엄마.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가 오지 않았어요. 편지도 연락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18살이 되던 해 고아원을 나왔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정수가, 이제 네가 살아야지. 저는 대답했어요. 네, 살게요. 엄마, 그런데 오늘 59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엄마도 날 찾았던 걸까? 혹시 엄마도 날 사랑했던 걸까? 18살에 고아원을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일자리를 찾은 거예요. 학교는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고 기술도 없고 가진 거라곤 건강한 몸뿐이었거든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요.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찬물에 하루 종일 담그고 있으니까요. 월급은 한 달에 3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쪽방 월세 5천 원 내고 밥값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밤에 쪽방에 돌아와 누우면 천장만 보였어요. 곰팡이 핀 천장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울지 않았어요, 엄마.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20살 때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봉제 공장이었죠. 재봉틀 앞에 앉아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손끝에 바늘이 박히기도 했고요.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았어요. 공장 언니들이 가끔 물었어요. 정수가, 너 고향이 어디야? 없어요. 부모님은? 없어요. 그럼 다들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고하구나 싶은 눈빛이었죠. 어느 날 공장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정수가, 너 친척 없니? 없는데요? 보증 설 사람이 필요한데. 결국 그 일은 못했어요.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요. 엄마, 그때 알았어요. 세상을 살려면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요. 25살 때였어요. 공장 언니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저도 청첩장을 받았고요.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 아버지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어요. 아, 딸도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29살에 남자를 만났어요. 택시기사였는데 착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괜찮아, 괜찮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서 뭐 어때? 중요한 건 지금이지. 결혼했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했죠. 행복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저를 여보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정숙이라고 할 때마다 제가 누군가의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3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1986년 여름이었죠. 조그만 아기가 제 품에 안겼을 때 엄마, 저는 울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산후조리원 같은 건 없었어요. 집에서 미역국 끓여 먹고 기저귀 빨고 밤새 아기 안고 있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이 아이는 저와는 다른 삶을 살 거야. 엄마 아빠 있는 아이로 살 거야. 아들 이름을 민호라고 지었어요. 민호 아빠가 한자 사전 찾아가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민은 백성민, 호는 빛날호. 우리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더라고.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민호가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유치원에 갔어요. 민호 아빠는 하루 종일 택시를 몰았고 저는 집에서 애를 키우면서 틈틈이 일을 했어요. 옷수선 같은 거요. 저희는 단칸방에서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방 2개에 부엌이 따로 있는 집이었죠. 민호 아빠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잘 살게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민호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아빠, 엄마, 민호 3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요.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야. 엄마,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가족이 있구나. 그런데 민호가 7살 되던 해였어요. 1993년 봄이었죠. 민호 아빠가 택시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술 취한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대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흘 만에 눈을 감았어요. 엄마,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37살이었어요, 저는. 7살짜리 아들 하나 안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는 이제 못 와. 왜? 하늘 날아갔어. 민호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킨다. 내가 버려진 것처럼 이 아이는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혼자 된 몸으로 애를 키워야 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민호는 이웃집 아줌마한테 맡겼죠. 미안했어요. 엄마가 곁에 없어서. 어느 날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는 왜 없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할머니는 먼 곳에 계셔. 왜 안 와? 올 수가 없어. 엄마, 그 순간 또 생각했어요. 나는 민호한테 할머니도 못 만들어주는구나. 나는 민호한테 외가댁도 없는 엄마구나. 엄마,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1994년이었어요.
민호 손을 잡고 학교 정문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민호는 놀라서 엄마, 왜 울어? 하길래 저는 웃으면서 기뻐서 그래 했지만 진짜는 달랐어요. 엄마도 저를 학교 보내고 싶었을까요? 제 손잡고 정문 앞에 서고 싶었을까요? 학교 다니기 전에 헤어졌으니까 엄마는 그럴 기회가 없었죠. 민호 교실 찾아가면서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1학년 3반이었어요. 민호 자리 찾아서 책가방 놓아주고 나오려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제 교실 찾아가고 싶었을까요? 제 책가방 놓아주고 싶었을까요? 민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독감에 걸려서 많이 아팠어요. 밤새 열이 내리질 않아서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는데 체온계는 39도를 가리키더라고요. 병원 응급실에 데려갈까 고민했어요. 민호가 엄마 부르길래 저는 민호 손을 꼭 잡고 엄마 여기 있어 민호야, 엄마 여기 있어 했어요. 그 순간 생각했죠. 엄마, 저도 아픈 적 많이 있었어요. 8살짜리가 고아원에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밤에 열나면서 엄마 많이 불렀을 거예요. 고아원 침대에서 혼자 울면서요. 엄마는 그 소리 들었나요? 멀리서라도 들었나요? 엄마도 제 손 잡고 싶었겠죠? 엄마 여기 있어 말해주고 싶었겠죠? 민호가 중학생이 됐어요.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였는데 온 나라가 빨간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갔어요. 민호도 가고 싶어 했어요. 엄마, 나도 시청학 광장 가고 싶어. 저는 무서웠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야, 거긴 위험해. 친구들 다 간대. 나만 못 가. 민호 눈에 눈물이 고이길래 결국 저도 같이 갔어요. 빨간 티셔츠 2개 사서 민호랑 같이 입고 지하철 타고 시청역까지 갔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민호 손을 꼭 잡았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십만 명이 대한민국 외치는데 민호도 소리쳤어요. 저는 민호 손만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밀칠 때마다 민호 손 더 세게 잡았어요. 엄마, 그때 생각났어요. 1964년 11월 동대문 시장. 엄마도 제 손 잡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밀쳐서 손 놓쳤을 때 엄마는 어땠나요? 저는 민호 손 놓칠까봐 미칠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민호가 엄마, 왜 손 이렇게 세게 잡아? 하길래 그냥 엄마가 무서워서 했어요. 엄마도 그랬나요? 제 손 놓쳤을 때 미칠 것 같았나요? 온몸이 떨렸나요? 엄마도 무서웠나요? 민호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진로 상담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내일 학교 오셔야 해요. 다음 날 학교 가서 상담실에 앉았더니 선생님이 어머니, 민호 고등학교 어디 보낼 거예요? 성적이 좋아서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 잘 모르겠어요. 민호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아, 그러세요. 하고 말을 끝냈어요. 상담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보였어요. 엄마들끼리 모여서 우리 애 어디 고등학교 보낼지 고민이야. 학원은 어디 보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집에 오는 길에 민호가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가 최고야. 엄마,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서 민호한테 미안했어요. 친척도 없고 외가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요. 다른 엄마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몰라서요. 그런데 엄마는 어땠나요? 저를 고아원에 두고 갔을 때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요? 딸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했나요? 학교도 보내주지 못하고 밥도 먹이지 못해서 미안했나요? 엄마도 저한테 미안했나요? 정말 미안했나요? 민호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2005년이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할까봐? 아르바이트? 왜?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거 있어. 학교 가기 전에 할 수 있어. 저는 반대했어요. 민호야, 공부해야지. 고등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야. 엄마, 나 공부 계속할 수 있어. 엄마 혼자 힘들잖아. 민호야, 엄마, 내가 하고 싶어. 민호는 결국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에 신문을 돌렸어요. 첫날부터 저도 같이 일어났어요. 민호 챙겨줄 게 없어서 라면이라도 끓여줬어요. 엄마, 안 그래도 돼. 먹고 가. 민호는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첫 월급 받던 날 민호가 집에 왔는데 손에 현금을 쥐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쓰세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었어요. 10만 원이었어요. 민호야, 이건 네 돈이잖아. 엄마가 더 필요해. 민호 손이 차가웠어요. 12월 새벽 추위에 신문을 돌리느라요. 손가락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저는 민호 손을 꼭 잡고 녹여줬어요. 울면서요.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 돈은 네가 써. 엄마, 네가 공부하는 데 쓰고 친구들이랑 밥 먹는 데 써. 엄마는 괜찮아. 민호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엄마, 그날 밤 생각했죠. 1964년 겨울, 엄마 손도 차가웠을까요? 저를 찾으러 경찰서 돌아다닐 때 손이 차가웠을까요? 눈이 내렸으니까요. 엄마 손가락도 빨갛게 얼었을까요? 저는 민호 손 녹여주면서 울었어요. 손 녹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제 손 녹여주고 싶었나요? 제 손 잡고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나요?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2008년이었어요. 공립대학교 장학생으로요. 등록금 전액 면제였어요. 합격증 들고 집에 온 민호를 안고 울었어요. 민호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호도 울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한 거지. 그날 밤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켰어요. 오랜만에 먹는 치킨이었어요. 콜라도 시켰어요. 민호가 치킨 먹으면서 엄마, 나 대학 가도 엄마 곁에 있을게. 매일 집에서 통학할 거야. 민호야, 학교 멀잖아. 괜찮아. 지하철로 다닐 수 있어. 기숙사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싫어.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엄마, 그때 깨달았어요. 민호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민호가 전부예요. 민호 목소리 못 들으면 하루가 안 가요. 민호 얼굴 못 보면 불안해요. 딸은 엄마를 닮는다는데 엄마도 그랬나요? 저 없으면 못 살았나요? 제가 엄마 전부였나요? 제 목소리 못 들으면 하루가 안 갔나요? 제 얼굴 못 보면 불안했나요? 정말 그랬나요, 엄마? 민호가 대학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민호가 엄마,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저는 설거지하다가 멈췄어요.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 정말? 8살 때 헤어졌으니까. 사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민호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조용히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물어봐서. 민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엄마 얼굴이 기억 안 나요. 목소리도 기억 안 나요. 59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냥 희미하게요. 따뜻했던 것 같아요. 손이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기억하나요? 8살 딸 얼굴? 꽃무늬 원피스 입고 손잡고 시장 갔던 그날? 엄마, 사탕 사줘 했던 목소리? 엄마, 기억하나요? 아니면 엄마도 잊었나요? 59년이면 잊을만도 하죠. 저도 엄마 얼굴 잊었으니까요. 민호가 취직했어요. 2012년이었어요. 26살 때요. 회사 들어간 지 한 달 되던 날 민호가 집에 왔는데 손에 통장을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통장을 열어봤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민호야, 이게 뭐야? 엄마 통장. 매달 여기 넣을게. 엄마, 이제 일 그만하고 쉬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너는 네 돈 모아야지. 결혼도 해야 하고. 엄마가 먼저야. 민호야,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내가 엄마 책임질게. 저는 민호를 안았어요. 그리고 민호야, 너는 네 인생 살아야 돼. 엄마가 내 인생이야. 엄마. 그 순간 확신했어요. 민호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엄마한테 이랬을 거예요. 엄마가 내 인생이야. 8살짜리가 무슨 인생을 알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전부였을 거예요. 저도 엄마 인생이었나요? 8살짜리 딸이 엄마 인생이었나요? 민호가 결혼했어요. 2019년이었어요. 33살 때요. 결혼식 날 제가 한복을 입었어요. 민호가 양복 입은 모습 보고 울었어요. 엄마, 왜 울어? 그냥 민호가 너무 멋있어서. 결혼식장에서 신부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했어요. 딸 손잡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신부아버지가 웃고 있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엄마는 제 손잡고 걸어본 적 없죠. 제 결혼식도 못 봤죠. 8살 때 헤어졌으니까요. 엄마도 이런 날 꿈꿨을까요? 딸 손잡고 결혼식장 걷는 거요? 딸 한복 입은 모습 보고 우는 거요? 엄마도 꿈꿨죠? 제 결혼식 꿈꿨죠? 제 손 잡고 싶었죠? 민호 내외가 4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요. 민호 아내가 병원 치료받았어요. 저도 몇 번 같이 갔어요. 대기실에서 며느리가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문제가 있나 봐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아줬어요. 무슨 소리야? 괜찮아. 민호한테 미안해요. 아이는 언젠가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엄마도 저를 낳았을 때 이랬나요? 딸이지만 기뻤나요? 아들이 아니라고 실망했나요? 1950년대에는 다들 아들 원했잖아요. 엄마도 그랬나요? 아니면 딸이어서 더 좋았나요? 저는 며느리 손잡으면서 생각했어요. 아이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건강하면 돼. 엄마도 그랬나요? 저를 낳고 기뻤나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2023년 12월이에요. 민호 내외가 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민호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 저희 결정했어. 입양하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여자아이예요. 저는 웃으면서 여자아이가 뭐 어때서? 민호가 눈물 흘리더라고요. 며느리도 울었어요. 어머니,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민호 내외가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어요. 창밖은 어두운 12월 밤이에요. 찬바람이 불어요. 엄마, 그 순간 깨달았어요. 59년간 믿어왔던 게 틀렸어요. 저는 딸이라서 버려진 게 아니에요. 엄마도 저를 사랑했어요. 민호처럼요. 저는 민호 없으면 못 살아요. 민호가 아프면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민호 손 놓치면 미칠 것 같아요. 민호 목소리 못 들으면 하루가 안 가요. 엄마도 그랬죠? 저 없으면 못 살았죠? 제가 아프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제 손 놓쳤을 때 미칠 것 같았죠? 엄마, 용서하고 싶어요. 59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59년 동안 원망만 했는데 왜 나를 버렸어? 라고만 물었는데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요. 엄마도 아팠죠? 나를 잃어버렸을 때. 동대문 시장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 손 놓쳤을 때 엄마도 미칠 것 같았죠? 나를 못 찾아서 경찰서 돌아다니면서 추운 겨울에 손 얼어가면서 그렇게 나를 찾았죠? 59년 동안 나를 그리워했죠? 나보다 더 많이 엄마니까요. 이제 알겠어요. 용서는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요. 엄마를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엄마, 용서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나 자신이요. 59년 동안 나는 나를 미워했어요. 딸이라서 버려졌다고 믿으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8살 정수가 미안해. 네 잘못이 아니었어. 넌 그냥 8살 아이였을 뿐이야. 동대문 시장에서 엄마 손 놓친 게 네 잘못이 아니야. 딸로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니야. 넌 사랑스러운 아이였어. 엄마가 널 사랑했어. 59년 동안 그 아이를 혼자 두고 미워하게 해서 미안해. 18살 정수가 너한테도 미안해. 고아원 나와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무서웠니? 밤에 혼자 방에서 울면서 엄마 부를 때 얼마나 외로웠니? 그런데 나는 너한테
강해야 돼. 혼자서도 살아야 돼. 라고 다그쳤어. 미안해. 약해도 괜찮았는데, 울어도 괜찮았는데. 30살 정수가 민호 낳고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다짐한 거 좋았어. 그런데 완벽한 엄마가 되지 않으면 나도 민호를 버리게 될 거야 라고 두려워하면서 실수 한 번 못하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너를 몰아붙였잖아. 미안해. 넌 이미 좋은 엄마였는데. 37살 정수가 남편 죽고 혼자 남았을 때 무너지고 싶었지?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 그런데 민호 때문에 견뎌야 해 라고만 생각하면서 눈물도 참았잖아. 미안해. 슬퍼해도 괜찮았는데. 67살 정수가 지금의 나한테 미안해. 59년 동안 거울 볼 때마다 버려진 아이만 보게 해서 미안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59년 내내 엄마, 용서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미움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그리움이 들어오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원망하지 않고 보고 싶어요. 그냥 안기고 싶어요. 우리 정숙이 예쁘네. 엄마 목소리 기억나요. 꽃무늬 원피스 입고 빙글빙글 돌 때 엄마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요. 5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들려요. 희미하지만요. 우리 정숙이. 저는 아직도 엄마의 정숙이에요. 한 번도 아닌 적 없었어요. 엄마, 민호가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2살 지은이요. 민호가 여자아이예요.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면서 여자아이가 뭐 어때서? 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엄마도 저한테 그랬을 거라는 걸요. 딸이 뭐 어때서? 우리 정숙이가 최고지. 그랬을 거라는 걸요. 지은이한테 말해줄 거예요. 딸은 소중해. 딸이라는 이유로 미안해하지 마.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요. 지은이가 크면 이 편지도 보여줄 거예요. 할머니도 입양된 아이였단다. 고아원에서 자랐어. 59년 동안 아팠어. 그런데 괜찮아졌어. 용서하니까 괜찮아졌어. 이렇게요. 엄마, 저는 59년 동안 나는 혼자다 라고 믿었어요. 버려진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민호가 있었고 며느리가 왔고 지은이가 올 거고 그리고 엄마도 있었어요. 59년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미움 때문에 못 봤을 뿐이에요. 엄마,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평생 한 번도 못한 말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59년 걸렸지만 이제 할 수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행복하세요. 어디 계시든요. 제가 이제 괜찮으니까요. 제가 용서했으니까요. 엄마도 저 자신도요. 이제 편히 쉬세요. 딸 정숙이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저는 딸이라서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절 사랑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사고였어요. 불행한 사고였어요. 저는 사랑받았어요. 59년 내내요.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알아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요. 2023년 12월 엄마의 딸 정숙 올림. 정숙 할머님의 편지는 2023년 12월 새벽 2시에 쓰신 거였어요.
보낼 수 없는 편지였지만요. 59년 만에 쓰신 편지. 이렇게 좋은 마무리로 끝이 났네요. 이 편지는 엄마한테는 닿지 못했지만 정숙 할머님에게는 닿았던 것 같아요. 59년 동안 자신을 미워하고 계셨던 그 할머님 자신한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숙 할머님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1960년대 그 가난했던 시절, 전쟁이 끝나고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헤어져야 했던 가족들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평생을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잖아요. 정숙 할머님처럼요. 하지만 정숙 할머님은 59년 만에 깨달으셨어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걸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걸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엄마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계실 거예요.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정숙 할머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요. 용서해도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요. 정숙 할머님은 지은이를 안아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지은이 예쁘네. 59년 전 엄마가 자신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상처는 대물림 되지 않을 겁니다. 정숙 할머님이 용서하셨으니까요. 지은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지만 이렇게 여러분한테는 닿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편지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